만화를 그렸고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예정 있는 작품은 늘 변해요. 비결은 별로 없고요. 매일매일 일정 부분을 쓴다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1957년도에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15살까지 산 소설가 구효서고요.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친구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냐? 만화였어요, 만화. 만화를 그렸고 만화가 되고 싶었는데, 뭐 웹툰이니 뭐 애니메이션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때 만화 그린다 그러면, 야,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도 뭔가 회화를 해야지. 만화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회화를 꿈꿨고, 미술가를 꿈꿨고, 미래를 꿈꿨는데, 이 돈이 들어요. 물감, 레슨비. 이게 감당이 안 돼. 근데 글 쓰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요. 펜하고 노트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울질했는데 고3 때까지 사실 그림을 포기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대 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에이, 글이나 쓰자 했는데 쓰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더 재밌더라고요. 글 쓰는 게. 그쪽으로 갈 길이 아니었나 봐요. 강화는 사실 얘기거리가 너무 많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뭘 써야 좋을까 그거 고르느라고 지금 오히려 고민하는 거 즐거운 비명인데, 사실 제가 이제 앞에 산을 보고 있는데 저 산 이름이 중외산입니다. 작은 산이죠. 저 꼭대기에 무덤이 하나 있고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중에선 더 넘어가면 저기 양산면 전들이라는 곳을 이어져요. 그 길 중간에 6.25 때 83명이 학살당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갈 때 우리들은 늘 이제 마음을 졸이곤 했는데, 어렸을 땐 뭣도 모르고 그냥 80년 구덩이라고 해서 뭐가 80년이 됐나? 알고 보니까 80명 구덩이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83명. 저쪽에 가면은 그 길이는 그 위령 B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강화도 얘기 쓰면은 이 지역적인 어떤 것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갈 때마다 거길 지나갔을 때 그 느낌, 어렸을 때에 아련했던 것과 지금 이제 성장해서 그 어떤 내막과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됐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하나의 강화도만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통영을 우리가 가잖아요. 뭐 동양의 나폴리라 그러나 해서 가는데 참 좋은 곳이니까 가게 되는데, 마침 이제 벚꽃 피는 봄날이었어요. 지인하고 갔는데 거기서 미륵도 넘어가는 짧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벚꽃이 엄청 피거든요. 그 밑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누구랑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그냥 통영이에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통영이니까. 근데 그게 확 바뀌었죠. 통영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애틋해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그게 평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끌고 온 게 이제 80년대 상황이거든요. 80년대 얘기하려고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통영은 바다가 있고 남쪽 나라고 그 동피랑의 카페가 좋은 데가 많아요. 거기 산책하고 어슬렁거리고 맛있는 거 먹기에는 통영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슬로시티, 슬로푸드, 슬로라이프거든요. 딱 맞는 거예요, 통영이. 그래서 통영으로 했죠. 물론 뭐 목포도 그렇고요. 또 제가 썼던 평창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영주도 그렇고, 강화도 그렇겠죠. 제가 이제
78년도에 군대를 갔고 79년도에 11.6이 생겼고 80년에 5.18이 있고 이걸 다 군대에서 제가 계엄군이었죠. 그때는 그걸 겪고 복학을 81년도에 했어요. 그때부터 한 10년간 엄청났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주은우라고 했더니 어디 그 기사에는 그 주은우가 주사파였다고 쓰더라고요. 주씨였을 뿐인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책에서는 주사파를 안 그랬는데 주사파로 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학교 학생 회장들이 되게 주사파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모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델이야.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운동을 했건 안 했건 하나같이 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희린이, 준우, 그리고 그 김상원이 같은 인물들. 실제로 여긴 경찰이 양심선언하는데 그때 당시 군인, 경찰, 수사 계통에 있던 사람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지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다 모델이죠, 그들이. 비결은 별로 없고요. 매일매일 일정 부분을 쓴다는 거. 매일매일. 많이 안 쓰고 조금씩 쓰는데 그 대신 꾸준히 쓰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변덕이 심해요. 계속 못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 못하는 거. 예, 책 한 권 내고 나면 이 책의 성격과 내용과 경향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쪽을 기웃거리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쓸 거리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변덕을 부릴까라는 거 있죠. 그래서 변덕 부릴 핑계만 있으면 변덕을 부리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작품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화에서 서울로 가서 촌놈 티를 벗으려고 엄청나게 도시화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도시화를 하려고 해도 촌놈일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강화나 고향이나 촌으로부터 막 도망치려는 나와 그 피로감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는 나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이게 보면은 고향 와서 고향 얘기 쓰다 보면 또 도시 얘기 쓰고 도시 얘기 쓰다 보면 약간의 뭐 경향상으로 보면 약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지루하고요. 그래서 요령은 조금씩 매일 쓰되 변덕 부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사실 예정 있는 작품은 늘 변해요. 금방 낳아놓은 새끼가 제일 이쁘더라고. 그래서 요요 시리즈 지금 3번째인데 가장 최근의 작품들이 가장 일단은 애틋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옆에 앉아서 좀 울어도 돼요? 빵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금 통영이에요. 지금 늦둥이 같은 느낌. 그래서 예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문학은 법이거든. 법. 법인데 왜 법이냐면 이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문법이 있잖아요. 이게 문법을 안 지키고 말을 하면은 말이 안 되고 혼란하고 소통도 안 돼요. 어지럽죠. 문장을 쓴다는 거는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고 뭐가 있어도 언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그 서사의 법칙들은 이 문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문법의 기본은 문장을 쓰는 것이고 문장을 익히는 것이며 문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학을 떠나서 사람이 생각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닌가. 거기서 어떻게 문학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써봤어요. GPT로 써봤는데 멀쩡하게 씁니다.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장르는 아직은 제한돼 있다. 근데 앞으로는 제한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짐작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다 책임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작가는 어쩌면 이제 쓰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 명령하는 직업을 가지 않을까요? 누가 어떻게 명령했을 때 어떤 작품이 더 잘 나올까? 뭐 그것도 작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팝 아티스트들이 뭐 자기가 작품 만듭니까? 제자들이 다 하고 다 일꾼들이 하죠. 개념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소설도 이제 소설가가 제일 명령을 잘 내리겠죠? 그렇게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최초의 명령자는 언제나 인간이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나에게 있어서의 모든 그리운 것의 기준 또는 아름답거나
또 따뜻하거나 하는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제 고향 강화도죠.